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은 크게 보면 증가, 감소, 연산자,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i는 13을 담아놓고 j는 5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빈 이제 변수로 템프 변수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직 값이 안 들어있는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A에는 10을 넣어주고 B에는 20을 넣어주고 C에는 30을 넣어주고 D에는 40을 넣어줬어요. 할당을 해준 거죠. 변수 선언과 함께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잘 이해되죠. 자,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너는 대입해준다, 넣어준다 그 뜻이 되잖아요. 증가, 뿔뿔, 하나를 더해준다 그 뜻입니다. 뿔뿔 i. 자, 그러니까 원래 i가 13이었는데 하나를 더해주니까 1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템프에 넣어주고 자, printf, 화면에 출력해라 그 뜻이 되죠. 화면에 출력하는데 템프에 담긴 값과 i에 담긴 걸 출력해라 하니까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연산을 먼저 해서 담아주니까 템프에도 14가 되고 i도 14가 되죠. 그래서 6번 라인이 바로 14, 14가 나오게 돼요. 원래는 i에는 13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증가를 시키니까 증가를 시키고 이제 어때요? 하나를 더해서 i에 넣어서 다시 템프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템프에도 14가 되고 i도 14가 된 거죠. 자, 7번 라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할당을 템프에 넣어주는데 i의 값을 넣어줘요. 오늘 처음에 i가 14가 이제 여기 단계에 있었잖아요. 14가 단계에 있었는데 다시 어때요? 14를 넣어주니까 템프에는 14가 있는 거예요. 근데 i에 하나를 더해라. 뿔뿔 하니까 i가 이제 15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먼저 계산하게 되고 뒤에 있으면 이제 먼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라인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리에 되죠. 14와 15가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템프 변수입니다. 템프 변수에. 자, 오늘은 이제 어때요? 템프에는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할 부분은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잘 봐주세요. 계속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새로운 걸 계속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 전 여기까지는 7번 라인까지는 14가 단계 있었지만은 다시 j입니다. 마이너스 j가 5가 있잖아요. 5가 있는데 하나를 빼서 j 값을 템포에 넣으라니까 템포가 4가 된 거예요. 4가 된 거 확인되죠. 4가 됐고 그럼 j의 값은 무엇인가? 4가 되죠. 템포에도 4가 되고 j도 4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이제 j는 4가 담기는 상태이죠. 9번 라인에 j가 4인 상태에서 템포에 넣으니까 템포는 4 똑같이 이렇게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의 값은 j 마이너스 하니까 하나를 감소해라니까 j가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4, 3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직접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적었을 때,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뿔뿔 a.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었는데 11이 되는 거죠. 그다음 b는 20인데 뿔뿔이니까 21이 된 거죠. 또 이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어때요? 똑같죠, 결과는. 그리고 이제 C를 볼까? C는 30입니다. 30인데, 자, 감소 연산자, 하나를 감소해라니까 29가 됐죠. D가 40입니다. 40인데, 또 의미를 둬요. 하나를 감소하니까 39가 됐죠. 그래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결과값은 같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값이 달라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값이 어때? 앞에 있으면 증가를 먼저 시키고 간다는 것이고 뒤에 있으면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고 그런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증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잘 이해되죠. 실습 시간에 또 우리가 이 부분 충분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 그럼 관계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이상, 이하 이런 부분이 관계와 관계된 거예요.
관계 연산자는 두 개 이상 값을 서로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인데요. 비교 결과 값이 참이면은 이제 참임 또는 거짓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자, 그럼 이제 특히 부등호를 잘 봐야 됩니다. 연산자입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부등호가 A 쪽을 보고 있어요. 이 B 이제 A 쪽이죠. 이런 경우는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는이 있어요. 는이 있으면은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부등호에서 는이 없으면 초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는이 있으면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 는이 있으니까 같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A와 B가 있어요. 부등호가 B 쪽을 보고 있죠. A가 어때요? 보면 이 B 있는 쪽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자, 보게 되면 A는 B보다 작다는 뜻이 되죠.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를 잘 봐줍니다. 부등호를 보게 되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같다는 말은 여러분 시언어에서 는을 사용합니다. 는는. 자, 는이 아니고 는는입니다. 그럼 서로 같다는 뜻이 돼요. A와 B는 같다. 자, 같지 않다는 말은 느낌표 는을 사용합니다. 느낌표 는은 A와 B는 같지 않다는 뜻이 되죠. 수학하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는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냥 는만 넣으면 무슨 뜻이 된다 했죠? 할당 연산자가 된다 했잖아. 할당해 주는 거, 대입해 주는 연산자가 는입니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 는을 쓴다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코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 내용으로 가볼게요.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13과 5가 있어요. 자, 이제 두 개의 그릇을 만들고 i와 j를 만들었어요. i와 j를 만들어서 i에는 13이 담겨 있고 j에는 5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총 몇 개를 우리는 할 것이냐 하면은 개수 세 보세요. 6개죠. 그래서 %D로 정수 형식으로 출력을 할 것입니다. 자, 형식을 우리는 나타내 주는 거죠. 대응되는 것은 이렇게 어때? 첫 번째 우리 부등호부터 이제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봐야 돼요. 대응 관계를 잘 봐줍니다. 자, 첫 번째 i와 j를 비교하는 거예요. i와 j를 비교해서 j가 크다 그랬어요. 보세요. 13하고 5를 비교했는데 5가 큰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돼요.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0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사실 어때요? i가 크잖아요. 부등호가 만약에 13쪽을 봤다. 이렇게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를 바꿔주면은 1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그럼 두 번째 봐볼까요? i와 j를 비교했을 때 i가 크다. 이 경우는 어때요? 13이 더 크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죠. 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 확실히 이해되죠? 이렇게 부등호를 딱 대응해 보니까 맞네요. 일단 세 번째 봐볼까요? i하고 j를 비교해서 j가 어때요, 여러분? 부등호 어느 쪽을 받는가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j가 크거나 같다 했어요. j가 큰가 여러분? 5하고 13 비교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거짓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봐볼까요? i와 j를 비교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i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3하고 5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13이 크죠. 크거나 같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1이 나오는 거. 참이 된 거 맞죠, 여러분? 다섯 번째 봐볼까요? 13과 5는 같지 않다. 맞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와요. 참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봐볼까요? 13하고 5는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죠. 13하고 만약 13이라면 어때요? 양쪽이 13, 13이라면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13과 5기 때문에 거짓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부등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부분은 여러분이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이번에 딱 번지고 있느냐 이거 보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연산자의 의미를. 그래서 부등호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기억하면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건 연산자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식에 따라서 참과 거짓 중 하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조건식의 연산 결과가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고, 자, 여기 있습니다.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문장 2를 실행하는 문법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문법 보겠습니다. 형식인데요. 자, 가로 속에 조건식이 들어와요. 자, 조건식이 들어오고, 이 물음표가 어때요? 이제 바로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이면은 문장 이상이 없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문장 2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만 꼭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했어요. 자,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샵 include 스탠다드 input 앞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자, 표준 입력 파일을 넣어줬어요. 바로 입력과 출력과 관계된 우리 헤더 파일이죠. 이 부분이 어디가 대응된다 했죠? printf하고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라인이 없으면은 화면 출력이 안 돼요. 이 결과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int main.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괄호 열고 본문의 시작 마침이 됩니다. 자, int main을 통해서 우리는 리턴 0과 대응이 되게 돼요. 바로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메인 함수를 이제 호출한 곳으로 리턴 0이 되돌려 줍니다. 에러 없이 작동이 되었다는 것. int, 자, 정수형으로 변수를 선언하겠다. 변수는 이제 두 개의 변수를 만든 거. 13과 5라는 변수를 우리는 i와 j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리저트는 결과값을 담을 하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13과 5가 있는 상태예요. 13하고 5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리저트를 잘 봐보세요. 자, 부등호를 봅니다. 자, i와 j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는가요? 바로 i는 13이고 j는 5인데, 자, j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맞는 말인가요, 지금 여러분? 아니죠. 바로 실제로 13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수행될까요? 첫 번째 10은 참에 해당하는 것이고 100은 거짓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면은 문장 1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부등호가 I 쪽으로 보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호가 지금 13이 크다 이쪽을 보고 있었다면은 10이 나올 것입니다. 10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부등호가 제2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에 해당하죠. 그래서 문장 2가 수행되게 돼요. 실제 수행 결과는 100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리저트라는 그릇에 담을 것입니다. 이 그릇에는 항상 우측을 계산해서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i와 j를 비교해서, 자, 우리가 j가 크다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참이 때 수행되는 거, 두 번째는 거짓이 때 수행되는데 여기는 거짓, 바로 5가 크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100이 수행되게 돼서 100이 이제 어디에 담길까요? 리저트 변수에 담아지게 되죠. 리저트 값에는 바로 결과 값에 100이 담겨 있습니다. 담아지는 상태이고, 실제 화면의 출력은 6번 라인에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f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리저트에 담긴 값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100이었대요. 당겨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정수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i와 j를 비교해서 결과가 거짓이기 때문에 100을 리저트에 할당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는의 의미는 할당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5변의 값을 4변에 넣어주는 거, 5변의 값을 4변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13과 5가 있는데 비교해서 이 부등호로 비교해 보니까 5가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13이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참이었다면 10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인 100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 시간에 우리 이제 또 우리가 다양하게 해볼 것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꼭 책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습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